미제 사건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알 텐데요. 이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뭉클해지고 아파옵니다. 송혜이 양 실종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은 사건이라고 해야 되는지 드러난 현상 갖고는 좀 그런데 이건 분명한 거는 사건일 개연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네. 그런 사건이고요. 우리 김유미 프로파일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송혜희 은혜자 같아요. 송혜희 양 실종 사건인데 아마 거의 대한민국 사람들이 알지 않을까요? 네. 우리가 돌아다니다 보면 현수막 한 번이라도 꼭 봤을 거고 전단지 한 번이라도 받았을 거예요. 그죠? 네. 이거는 너무 안타까워서 너무 많이 나간 거지만 안타까워서 저희 사건으로 해서 한 번 정도는 환기 더 시켜주고 그러고 싶었어요. 그래서 선택해봤습니다. 네, 이 사건 1999년도 아유 오래됐죠. 네, 2월 13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음. 밤 10시경입니다. 예, 예.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하리마을에서요. 음. 당시 고3이었던 학생 송혜이 양이 실종됐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그 하일마을 그 인근이 그 인구 가구 수도 적고 굉장히 한적하고 어떻게 보면 으슥한 곳이에요. 거기에 이제 살고 있었는데 이 송량이 그날 이제 2월 13일이니까 저 생각나죠. 신학기 초입니다. 네, 그죠? 네. 2월 13일 날 이제 그 신학기 초 그래서 이제 반배정 문제가 좀 있었나 봐요 학교에. 그러니까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애가. 소집일이라고 하죠. 소집일. 예. 네네. 원래 음. 봄방학이 또 좀 봄방학 때쯤에 그러니까요. 네. 거기 갔다가 일찍 끝났잖아요. 일찍 끝났으면 집으로 바로 갔어야 되는데 이 송량이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그 남자친구가 인근에 이제 아마 살고 있었는데 남자친구 집에 가서 좀 놀다가 네. 보니까 집에 가려면 그 버스 타야 되는데 그 남자친구 집에서 자기 집까지는 버스 타면 한 2-30분 걸린대요. 5km 정도? 네. 그런데 남자친구랑 또 다른 친구들도 있었어요. 같이 어울려 놀다 보니까 이게 막차 놓치면 큰일 나겠거든. 네. 그래서 허겁지겁 나와가지고 그 버스를 탄 거예요. 버스를 타고 가는 것까지 친구들하고 남자친구가 봤단 말이에요. 네, 탈 때 배웅을 해줬다고 그러니까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길로 이제 그 실종이 됐죠. 그러면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당연히 버스 기사를 상대로 물어볼 수밖에 없겠죠. 네, 그 집 근처에서 그러니까 버스가 내려지는 그 장소가 아마 도일 주유소 앞인가 봐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 송량의 집까지는 한 1km 정도 된다. 그러니까 도일 주유소에서 내려서 걸어서 1km. 네. 그래서 이제 버스 기사가 그때 그 송량 22시 15분쯤에 하차했는데요. 그러네. 한 15분 걸려서. 네. 근데 이제 그때는 기사의 증언인 거고요. 분명히 이제 올 때가 됐잖아요. 딸이 올 그렇죠. 때가 됐는데 밤 11시가 지나도록 아이가 돌아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송량의 부모는 친구들한테 전화를 해봅니다. 당연하죠. 전화해보겠죠. 우리 혜이 혹시 어떻게 된 거야? 아직까지 뭐 너희들 같이 노니? 했더니 아니요. 아까 버스 타고 집에 갔는데요. 라고 친구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시경에 버스 태운 건 분명하단 말이야. 네. 그리고 버스 기사는 한 15분, 10시 15분경에 그 도일 주유소 앞에서 내렸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깝깝하죠. 네. 그러니까 아마 찾고 기다리다가 그 다음날 꼭 새벽 6시에 경찰 쫓아가서 신고했던 거예요. 엄마 아빠 마음들이 어땠을까요? 6시에 달려가. 밤새도록 피가 탁 말랐겠죠. 네. 자, 경찰이 신고받고 바로 나왔죠. 네.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이게 실종이 아니라 가출 신고로 접수가 됐습니다. 네, 네. 그때 당시는 사실 다 모든 사건들이 실종이 아니라 일단 가출 먼저 신고가 그렇습니다. 됐던 상황이라서 가출 신고가 되다 보니까 본격적인 수사는 3일 후에 착수가 됩니다. 이게 99년도잖아요. 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경찰에서 2003년도 포천 엄양 살인 사건이 발생하기 이전까지 가출 신고를 하면 그냥 주민등록 등본 한 통, 그 다음에 그 얼굴을 알아볼 수 있는 증명사진 2장, 그거 가지고 경찰서 50조에서 가면 어떻게 나가겠는 신고인 진술조서 하나 붙여갖고
전산에다 입력시키고 기다리는 게 가출 신고였어요. 아, 예, 그 당시 시스템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1999년이니까 아마 똑같은 그 시스템으로 작동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연락이 전혀 안 오고 피해자 아버지 측에서는 이거 이상하다. 얘기 당신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라. 10시에 분명히 버스 탔다는 얘기 친구들이 하고 기사는 15분 뒤인 10시 15분에 우리 동네 마을 입구에 내렸다고 그러는데 그 길로 안 들어온다고 그러면 이거는 이상한 거 아니냐. 이건 단순 가출 신고할 게 아니다. 이러면서 이의 제기했겠죠. 그러니까 네. 그 내용을 본 그 형사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조금 이상하다. 그래서 3일 뒤에 수사에 착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저는 이거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때 시스템이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건 내용이 좀 달라요. 학교 갔다가 그냥 행불돼서 애가 안 오고 있어요 그런다면 그 당시 시스템 그대로 했다고 쳐요. 근데 이거는 내용이 좀 다르잖아요. 10시경에 탄 거 받고 10시 15분에 내린 거 받고 내리고 난 이후에 없어졌다면 이거는 경찰이 바로 수사 들어갔어야지 맞아요. 아무리 그 당시 가출 수배 시스템이 그런 식이었다고 하더라도 네. 저는 그 부분 유감입니다. 그러니까 경찰관들 일단 얘기를 들어봤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가출 아니고 뭔가 이거 사건이에요. 사건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일단 산문 수사를 하고요. 주변에 있는 우범자 수사를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바로 버스 기사분은 이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겠죠. 네. 왜 그러냐면 이분이 최종 목격자니까. 근데 이 마을이 아까 그 하리 마을 같은 경우는 인적이 드문 곳이잖아요. 그렇대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 사는 사람들 대부분은 이제 버스 운전 기사는 대체로 알고 안 있는 돼요. 거죠. 그때 마지막 내릴 때 버스에 송량과 30대 남성으로 보이는 사람이 타고 있었다. 그러니까 두 사람만 탔었나 봐요 그때 네. 버스에. 네. 그런데 내린 지점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까 얘기했던 하리 입구 도일 주유소 앞. 거기에서 그러면 그 송양이 내리고 나서 30대 술 냄새가 나는 남자가 하나 있었다고 하는데 얘는 5리터 파카 푹 뒤집어 쓰고 네. 그 다음에 모자를 눌러 쓰고 그래서 얼굴도 안 보였대요. 네. 등산화 신고 있었고 네. 그 남성이 송량 내릴 때 같이 내렸다는 거예요. 다만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내린 이후에 버스기사가 본 거는. 네. 그게 어떤 차이가 있었죠? 이게 송량이 지나간 길은요. 이렇게 직선으로 아마 그 마을로 가는 중심으로 가는 도로를 건너서 바로 가는 거고 남성은 이게 지하도가 아마 어. 길이 연결이 돼 있나 봐요. 근데 지하도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같죠? 네. 송량은 자 버스에서 딱 내렸죠? 내려서 도로를 가로질러서 저쪽 집 쪽으로 간 거고 네. 이 남성은 그 앞에 있는 그 지하도로 들어갔는데 지하도가 일로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송량은 만나요. 도로를 가로지른 거고 이 30대 남성은 지하도로 가서 도로를 가로지른 거예요. 결국 여기서 만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제가 봐도. 그러니까 참 이거 참 답답하네. 네. 그때 버스 정류장에 당연히 CCTV 없죠. 없었죠. 99년도면 없었어요. 그리고 이 남성요 평택 시내에서 탔다고 그 예, 버스 예. 기사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예. 왜냐하면 이동하는 사람들 마을 사람들 뻔히 알고 있는데 그렇죠. 이 30대 남성 본 적이 없는 겁니다. 버스 기사분이 네, 그리고 이 얼굴은 확인이 못했지만 그래도 왜 몸짓이나 이런 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 이 남성 그래서 모른다는 거죠? 평택 시내에서 탔던 게 기억난다. 그리고 이 주유소 앞에서 내렸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경찰은 이제 30대 그 남성 찾는데 네. 주력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 남성이 혹시 그 마을에 내렸으니까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의 어떤 먼 친척이거나 뭐 방문한 사람이거나 혹은 사는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그거 다 이잡도 뒤진 것 같아요. 네. 하리 마을 뻔하니까요. 근데 발견 안 됐고요. 그러면 그 마을만 한 게 아니고 그 옆에 있는 주변 마을까지 아마 그런 식으로 다 뒤진 것 같아요. 발견 안 됐어요. 네. 심지어는 사실은 이 도일리 그 옆쪽에 이제 서정리 등등 이 평택 쪽에 예전에는 집장 초원이 몇 군데 있었어요. 네. 미군 부대도 많이 들어서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혹시 이 송량이 이제 그 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매매 업소로 어떤 놈이 납치한 걸까? 이런 것도 착안을 해가지고 그 일대에 있는 성매매 업소까지 아마 경찰이 사거리 뒤진 것 같습니다. 네. 목격자를 찾으려고 했는데요. 이게 밤 10시가 넘은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한적한 시골길, 가로등도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두운 골목길이니까 이 목격자 없죠. 목격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은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논밭이라든지 갈대밭, 하수구, 산 이런데 다 수색한 모양이더라고요. 엄청.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못 찾았고요. 아, 그리고 그때가요, 2월 13일이었잖아요. 예. 근데 그날이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14일이 일요일, 그다음에 15, 16, 17일이 설날 연휴예요. 아, 그러니까 설날 3일 전. 네. 음. 그러다 보니까 네. 그러면 설날 3일 전이면 귀성객일 수도 있잖아요. 네, 시골에 이제 자기 고향으로 왔던 사람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수사도 했나 봐요. 귀성객이 귀성자. 그래서 그 사람들 도일동이나 이쪽에 온 귀성한 네. 사람들. 네. 그런데 그것도 실패한 거죠. 네. 그 다음에 전입자까지 수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전입자. 근데 다 하지만 실패했고요. 네, 아, 그 참 수사도 이건.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일날 송혜양의 동선을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맞네요. 고3 반편성이 있는 날이 소집했네요. 네. 오전에 등교하고 17시 30분에 학교에서 나왔네. 그래서 남자친구가 살던 송탄동 서정리 쪽으로 간 거예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송량집에서 5km, 버스 타면 한 20분 정도 거리. 네. 음, 그래서 같이 놀다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시, 밤 10시에 막차를 타고 이제 집에 허겁지겁 갔던 겁니다. 이때 다른 친구들하고 남친이 분명히 버스 타는 거 봤다는 거죠. 네. 배웅해 줬다는 거죠. 그렇... 자, 이 사건은 그걸로 오리무중이 돼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평택 전반에 걸쳐서 다 수사를 했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 30대 남성의 정체를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못 찾은 거네요. 지금까지 못 찾은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염없이 시간이 흘러가지고 2004년도가 되니까 이제는 경찰이 스스로 가출한 거에 무게를 두네요. 가족들은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건 경찰 희망사항이죠. 네, 사실 보통 가출을 하면 그래도 연락은 한두 번은 하게 그러면 되어 이건- 있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그렇게 혹시 가출한 게 아니냐라고 경찰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순간 2004년 2월입니다. 2004년 2월 달. 부산광역시에서 네. 송양의 명의로 된 아이디로 인터넷이 접속. 네, 접속했던 게 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때 경찰은 아, 송양이 집 나와가지고 부산 쪽에 가 있구나 하고 생각했겠네. 네. 아마 불이 나게 아마 부산으로 경찰이 내려갔겠죠. 네. 아마 PC방에서 그 송양 그 주민등록번호 아이디로 해서 떴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 PC방 인근에서 잠복 수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접속 기록이 나타나자마자 이제 떴습니다라고 하니까 그 PC방을 급습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IP 추적했구나. IP 네. 추적해서 긴급 걸어놓은 거네. 네. 음. 그래서 연락이 오자마자 바로 그 PC방으로 간 거죠. 거기서 그 찾았어요, 송양? 아니요. 송량이 아니라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은 젊은 남녀 커플이었습니다. 네. 경찰들이 너네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 송량을 찾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도 노력하고 있어요. 네, 막 전단지 돌렸겠죠. 네. 근데 거기에 옛날에는 아마 주민등록번호. 우리 신창원이 사건 할 때도 그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전단에 주민등록번호 붙여놓은 거. 네, 그래서 그 사용했던 것도 있었고 막 그랬는데 이게 송양 아버지가 딸 찾는다고 하면서 딸 주민등록번호를 전단에다가 그대로 다 적어놨던 거예요. 주소, 전단, 연락처. 그거를 보고 그걸 안타깝게 생각하면 사람이지 그게 안타깝게 생각해야지. 그 송혜이 양의 주민등록번호로 아이디 형성한 거죠. 부산에 있는 젊은 커플 둘이서. 당당하지 못하니까 남의 주민등록번호로 그 아이디 형성했겠죠. 결국은 그 주민등록 그 남의 주민등록 도용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맥 빠져 갖고 왔겠죠. 와, 그 가족한테 연락이 갔었을 텐데 이 마음이 진짜. 그러니까 기가 막힌 일이죠. 이 나쁜 사람들이 결국 이제 아마 경찰은 이 사건을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이상 납치 정도로 본단 말이에요. 납치 사건으로 보고 납치 사건이면 이제 공소시효를 따지게 된단 말이야. 네. 네. 그게 아마 15년이었던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4년 2월에 납치 사건에 한했을 때는 공소시효가 종료가 된 겁니다. 근데 사실은 1999년도면
살인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만료가 됐습니다. 만료됐어요. 그래서 2014년 2월자로 납치 사건으로 추정하는 공소시효는 종료가 된 거고요. 네. 깝깝한 거죠, 이 사건. 살인 사건이라도 이 사건은 이제 공소시효가 종료됐고요. 송양 가족을 좀 봐주세요. 송양이 어떤 가족인지 가슴 아프더라고 이거 조사하면서. 네.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언니, 그리고 송량이 있었는데요. 네 식구네요. 네. 아버지는 평범한 자영업자였고요. 송길용 씨예요. 보도에 많이 났어요. 성함이 송길용 씨. 에이. 이 송혜이 양은요. 전교에서 1, 2등을 했다고 아유, 해요. 공부도 잘하는 아이. 그리고 국회의원 장학금도 받을 정도로 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겠어요. 부모님의 자랑거리죠. 자랑거리죠. 둘째 딸이. 네. 그리고 성격도 밝았다고 해요. 성실하고 그래서 아주 인기쟁이였다고 그래요. 이 실종 이후에 부모님들이 생업을 거의 포기하고 자기 딸을 찾기 위해서 나섰는데요. 근데 뭐 끝도 없이 찾아다녔어요. 근데 나 이거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7년 가까이 엄마랑 찾으러 다녔어요, 아버지하고. 네, 두 분이 트럭 타고 전국 방방곡곡을 다 다닌 거예요, 두 분이. 현수막 걸고 전단지 뿌리면서 또 누가 연락이 오면 전화번호 연락 오면 그 불이 났게 달려가고 하는 거를 두 분이 같이 다녔는데 실종 7년째 되는 해에 어머니가 이제 우울증 앓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루하루를 잠을 잘 수가 없으셨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코올, 뭐 술도 좀 드시고 그러다 보니까 우울도 같이 또 증폭이 됐고요. 그러다 7년째 되는 날 어머니가 농약을 먹고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자살을 했어요. 그때 보니까 나왔잖아요. 엄마가 농약 먹고 자살할 때 자기 딸 전단지 끌어안고 죽어 있었어요. 끌어안은 상태로. 그거 보고 송혜의 아버지 송길용 씨도 본인도 죽고 싶었대요. 그래서 본인도 죽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남아있는 큰딸이 와가지고 아빠마저 죽으면 그럼 나는 뭐냐. 동생도 죽었고 엄마 죽었고 아빠마저 죽으면 나는 뭐냐. 울면서 그 얘기를 해.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 어떡하냐. 그래서 그 순간 송길용 씨가 번쩍 눈이 새로 떠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큰딸한테는 여전히 미안하고 그렇대요. 그래서 지금 송길용 씨는 여전히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에도 딸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네. 이 송량의 언니는 결혼을 해서요. 예. 아버지를 모시고 산다고 합니다. 예. 근데 아버지가 집에 있는 날이 거의 없습니다. 아직도 이 송혜이 양을 찾기 위해서 전국을 또 돌아다니시는데요. 그 아버님 트럭에 송량의 사진이 다 도배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러면서 전국 배회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아마 그 방도 송량 방을 언젠가는 살아서 올 거라고 생각하고 안 치웠나 봐요. 아빠가 송길용 씨가. 근데 아마 지금 개발돼 가지고 그 집이 없어졌을 거예요. 수용돼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분은 딸 보았다 이런 제보 있으면 그냥 트럭 끌고 달려가는 거예요. 이분이 그동안 돌은 이 키로수로 따지면요. 지구를 18바퀴 돌았어요. 넘습니다. 18바퀴. 그 정도로 댕겼는데 가면 여기서도 이런 짓을 아까 주민등록번호 도용한 나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딸 봤다는 제보 있어서 가보면 착각이 있거나 착각은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성의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그런데 허위 장난 전화. 이런 인간들 이거 뭐라고 봐야 돼 이거. 이건 허위 장난 전화예요. 사람 가슴에다가 점이는 그 소금 뿌리는 놈들이지. 이런 놈들 진짜 이건 강력 처벌해야 돼요 사실은. 네, 진짜 강력 처벌해야 돼요. 이거 경범으로 처리될 거 아니에요. 경범도 아니겠지 뭐. 우리가 이 사건 거의 다 아실 거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전국의 송혜이 양 실종에 대한 전단지와 현수막이 정말 안 엄청나요. 뿌려지고 안 걸려진 데가 없었습니다. 전단지 같은 경우는 한 300만 장 이상이 뿌려졌어요. 그것도 자비 들여서. 그 바람에 한번 생각해봐요. 현수막 하나, 전단지 하나 전부 다 자기 돈으로 하잖아요. 이분 그 과정에서 돈 엄청 빚을 졌어요. 그리고 일도 못 하시고 전국적으로 찾아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그러면 신용불량자 돼버리는 거지 뭐. 그렇게 된 거고요. 이거 서울에 김유희 프로파일은 봤을 거예요. 광화문 쪽 그 청계천 쪽으로 가다 보면 다리 있는데 전태일 동상 있는 데 있죠. 그 옆에는 항상 붙어 있어요. 저는 늘 봅니다. 거기 지나갈 때마다.
송혜를 찾아주세요. 뭐 이런 그 전단이 현수막이 붙어 있거든요. 예, 지금도 아마 있고요. 이 아버지요 또 병도 걸렸었어요. 아시죠? 네, 이게 매번 전국적으로 다니시면서 많은 사람을 보다 보니까 아마 2015년에 그 메르스 예. 기억하시죠? 그때 메르스 39번째 환자였습니다. 맞습니다. 송길용 씨가 그래요. 근데 그 메르스 걸렸을 때도 본인은 죽으면 절대 안 되잖아요. 딸을 찾을 때까지는 죽을 수 없으니까 딸을 찾겠다는 그 어떤 일념, 그런 의지가 아마 이 병을 완치하는데 굉장히 기여한 것 같습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은 못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송길용 씨 정말 존경스럽고 감사한 분이에요. 그리고 나 이것도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 이 조사하는 과정에. 이 송길용 씨 휴대폰은 016으로 시작돼요. 네, 저 이 사연 본 것 같아요. 네. 딸이 전화가 올 수 있으니까 네. 딸은 내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데 내가 016으로 알고 있잖아. 네, 016으로 시작하는 번호 알고 있는데 내가 바꾸면 010으로. 네, 내 딸이 날 못 찾지 않냐. 그러니까 010으로 지금 통합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016 절대로 못 한다. 못 바꾼다 하고 버티고 한 게 이 송길용 씨예요. 딸 때문에. 아프죠? 네. 지금 그분이 아마 나이가 67세예요. 송길용 씨가 67세. 아마 그 처음에 트럭 끌고 다니면서 지구 18바퀴 넘게 돌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차도 사망하죠. 새 차 샀대요. 1톤짜리. 아유, 근데요. 이미 20만 킬로미터를 넘었어요, 달렸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아유. 그런데다가 이게 현수막을 사실 본인이 직접 다시나 봐요. 본인이 달아요. 네. 네. 근데 2011년은 그 현수막을 이제 뭐 그러니까 낡았으니까 갈아다는 거지. 네, 이걸 교체하는 중에 아마 사다리에서 떨어지셨나 봐요. 허리 크게 다쳤다고 그러대요. 네. 그래서 물리치료만 받는데 한 1년 정도 걸렸고, 이걸 또 안타깝게 봐서 돈도 없는데 평택시에서 무료로 수술까지 해주신 것 같아요. 이건 잘했고, 아이고 아버지 이게 송길용 씨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이분 아마 국회의원이 이거 안 된다. 기초생활 수급자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 지금 폐지 주고 있대요. 폐지도 주어서 그걸 좀 쓰면서 60만 원씩 받는다고 그래요. 월. 네. 그거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60만 원 받는 거 다 어디다 쓰게요? 이게 40만 원이 현수막에 쓰인대요. 전단지나 이렇게 현수막 아직까지도 하고 계시는데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60만 원 기초생활 수급비 받는데 40만 원을 현수막 전단지 하는데 쓰고 있다. 이 송길용 씨가 가운을 만들었는데 이 가운도 아프더라고요. 가운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우리 정 PD님이 올려줄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가운 액자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나의 딸 송혜인은 꼭 찾는다. 그리고 맨 밑에 아빠가 이렇게 가운이 돼 있더라고요. 네. 아마 이제 피디님이 올려주시겠지만 현수막이나 전단지를 보면요. 실종 당시의 모습과 현재 나이가 지금 40살 정도예요. 40살이에요. 한국 나이로 41살인데요. 그 현재 추정 모습이 같이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그래서 혹시 아시는 분들 좀 짐작이 되는 분들 장난 전화, 허위 전화 하지 마시고요. 그 현수막에는 실종된 송혜이 좀 찾아주세요 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이게 막 전국 미아 실종 가족 찾기 그 시민의 모임이 있어요. 전미 찾기라고. 네. 나주봉 회장님이 하시는데 회원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지금까지 찾고 있고요. 이 송길용 씨가 뭐 그 방송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 봤더니 이렇게 나와 있대요. 딸에 대한 기억이 나와 있어요. 우리 딸은 전교에서 1, 2등 하는 그 공부 잘하는 둘째 딸이다. 이게 자랑이었죠, 자랑. 그리고 이거 가슴속에 늘 남아있나 봐. 딸이 혜이 양이 지가 용돈 필요할 때마다 아빠한테 이제 알랑알랑 애교 부렸나 봐.
저도 그 모습이 너무 그 딸들이 그렇게 하죠. 아빠 나 10,000원만 이러면서 뭐 애교 사야 부리고. 되는데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모습이 이 송길용 씨한테는 굉장히 그 가슴 속에 많이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아, 이것도 너무 아픈 사연이에요. 저는 이 말이 진짜 가슴에 꽂혔어요. 60만 원 받아가지고 40만 원 쓴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분한테 그 어떤 그 돈의 화폐 단위는 현수막과 전단지로 통하네요. 4개 10만 원은요. 현수막 4개고 네 장. 네, 전단지 한 뭉치. 전단지 한 뭉치가 네, 4,000 4,000장입니다. 그러니까 10만 원에 현수막 4장 다룰 수 있고 전단지는 한 뭉치인데 4,000장인가 봐요. 10만 원에. 이분한테 이 돈의 개념은 이런 거네요. 이분 또 세월호 사건 때 가슴이 너무 아파가지고 팽목항도 네. 자식을 잃어버린 사람의 심정 똑같겠죠. 그래서 세월호 사건 때는 가슴이 아파서 팽목항에도 다녀왔다고 그러고요. 거기 분향소에 과일이 썩고 있어서 내가 몇 번씩 갈아줬어요. 평택에도 그때 분향소 만들어 놨었거든요. 네. 지금도 전단지 돌리고 현수막 걸어야지 잠잘 수 있다네요. 어? 근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전단지 못 돌리잖아요, 지금. 그쵸. 대면을 거의 안 네, 하니까. 그리고 묻으니까. 네. 그래서 못 하고 있는데 이제 코로나 극복되면 또 아마 다닐 것 같고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허위 장난 신고하는 놈들이 있는가 하면 고마운 거는 전국 어디건 현수막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군데 붙여놔서. 근데 사실은 현수막 이거 붙이잖아요. 그러면 오랜 시간이 되면 지저분해지고 찢어지고 그래요.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현수막을 붙이려면 시군구에다가서 그 거민도장 받아가고 게시하도록 돼 있어요. 네. 그거 없으면 안 돼요. 그 불법이에요. 그쵸. 그런데 이 전국 어디건 현수막 갖다 붙여놓으면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너덜너덜해도 지자체나 이런 데서 안 뜯는데 이거는 다들 자식 그 키우는 부모의 그 어떤 그 애통한 심정이 작용하는 거다. 예, 송길용 씨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사실 이거 띄기는 어렵죠. 아무리 세상이 법과 원칙에 의해서 산다고 하더라도 이게 수십 년을 자식 새끼 찾겠다고 쫓아다니면서 저렇게 노인네가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그거 붙이는 그 전단을 싹둑싹둑 자른다면 정말 세상 너무 험악하지 않겠어요? 너무 냉정하고 슬프고. 이거는 송길용 씨가 이 얘기하는데 좀 맞습니다. 여전히 우리 방송 보시는 시군구에서 근무하시는 또 광고물 단속하시는 공무원들이 계시다면 이거는 정말 오히려 꼬매 주십시오. 너덜거리면 좀 단단하게 부착도 좀 해주시고요. 부탁드리고 싶어요. 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꿈에서 나오면 보고 싶은데 왜 안 나타나니? 그러더라고요. 이게 보고 싶은 사람은 꿈꾸고 싶어서 꿈속이라도 보고 싶은데 절대 안 나오더라고요. 이상하죠? 저도 가끔 어머니가 보고 싶어요. 안 나타나. 그리고 나중에 A가 나타나면 송길용 씨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냐면 너 어디 갔었니? 그동안 뭐 했니? 이거 절대 안 물어본대요. 그냥 아마 꼭 안아주실 것 같아요. 안아주기만 싶대요. 이런 인터뷰가 있었고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이제 문제점 말씀드렸지만 그래요. 99년도 당시에 경찰의 가출 실종 사건 처리 관행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진술도서 하나, 네. 사진 2개, 주민등록등본 받아갖고 그 수배하는 걸로 퉁치던 시절이었지만 이거는 내용이 좀 다르잖아요. 네. 10시에 버스 타는 거 받고 10시 15분에 동네에서 내렸고 그 이후에 뒤에 30대 남자가 따라 내렸고 근데 그 남자 못 찾았고 이랬다면 이건 큰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3일 뒤에 수사 시작한 건 뼈아픈 실책이에요. 신고와 동시에 그 다음날 6시에 신고했으니까 그 신고와 동시에 대대적으로 했었다면 무슨 흔적이라도 찾았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안타깝고 가슴이 좀 아픕니다. 이거 반성 많이 해야 될 사안 같고요. 네, 그리고 3일이라는 시간은 사실 다 증거인멸 시간이죠. 네. 안 되죠. 그 3일 지나면 네, 그것이 사건이었다고 한다면요. 끝난 거죠. 네.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고요. 뭐 지금은 이제 경찰이 이런 일이 없지만 그때는 참 그런 게 있었고요.
저는 여기 교수님 마지막에 적어주신 게 있습니다. 교수님이 꼭 이거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난 거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금이라도 협조해야 되고요. 범인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혹시 범인이 우리 방송을 본다면, 듣는다면, 당신 이제 범행은 공소시효 다 끝났어. 살인을 했어도 공소시효 끝났고, 납치를 했어도 공소시효 끝났어요. 이제 어차피 처벌 안 받아요. 그러나 사람이면, 사람의 껍질을 쓰고 있다면 적어도 아이가 있는 곳, 거기는 전화로라도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전화로라도. 자수하는 것도 바라지 않겠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전화로라도 좀 알려줬으면 좋겠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천벌이 있어요. 천벌이 있고, 우리 사람 세계에서 본인이 발견되지 않고 처벌 안 받는다고 치고 그냥 넘어간다고 칠지라도 생각할지라도 몰라도 결국 천벌이 있다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가면 당장에 당신 자식이 잘 안 될 겁니다. 아니면 그 다음 후대의 자식이 제대로 안 될 겁니다. 지금이라도 본인 선에서 그런 악업은 끝내는 게 좋지 않겠어요? 자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수해서 빨리 그 혜이 양이 어디, 물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혜이 양이 마치 그 죽은 걸 단정하고 말씀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하기는 해요. 근데 지금까지 혜이 양의 어떤 생존 반응이 없는 거는 대단히 좀 슬프게도 긍정적으로는 느껴지지 않거든요. 좋습니다. 혜이 양이 살아있어도 그렇고, 납치해서 살아있어도 지금이라도 연락 준다면 더 이상 좋을 게 없고요. 서로 그 혜이 양이 만약에 죽었다면, 사망했다면 그거마저도 연락해 주는 게 사람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이 얘기는 내가 범인한테 꼭 하고 싶어요. 네. 아마 몰랐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사건 1999년도 2월 13일입니다. 혹시 평택 주변에서 사셨던 분이나 어떤 이 줌에서 자신 주변에서 혹시 이상한 일들이, 아니면 이상한 뭐 주변인들이 뭐 행동을 했다고 한다면, 특히나 30대 남자 관련해서 네. 혹시 봤거나 들었거나 뭐 이런 사소한 거라도, 네. 그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의미 있는 행동이나 의미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꼭 제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건하고 연관돼서 뭐 다음 시간이나 이제 이후에 다시 한번 전옥분 씨 사건도 유사한 게 있었거든요. 네네. 요 마을 비슷한 데서. 네. 그 부분도 나중에 다루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뭐 제일 바라는 거는 혜이 양이 살아서 돌아오는 거예요. 애라도 하나는 없고 하나는 손 붙잡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송길용 씨 이 앞에 나타나갖고 뭐 부녀가 상봉하고 엄마 산소에 가는 그런 모습을 그려보지만요. 그거 아니라고 하더라도 범인이라고, 만약에 범인이 살해했다면,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소시효 다 끝났어요. 처벌 받지도 않아요. 이 세상에 사람 새끼로 나와서 사람이라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 왔다면 죽을 때 가기 전에 악업 끊고 가야죠. 사람답게 살다 가야죠. 단 하루를 살더라도. 그래서 좀 자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자꾸 많이 드네요. 네. 요거는 꼭 다루고 싶었어요. 네. 우리 김민희 블로그 예. 힘들어서, 예, 오늘 네. 제가 마무리 할까요? 예,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